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발매가 시작된 승무패 48회차는 이웃나라죠. 자, 일본의 2부 리그 9경기 그리고 노르웨이의 엘리테세리언 5경기라는 정말 유례가 없는 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물론 기존에 편성되어 오던 나라들의 리그 경기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다소 숨뜻하게 구성된 48회차 대상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도전은 해야겠죠. 그래서 도전은 해야 되니까 분석에 소요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기존의 차 변함없이 가져봤습니다. 자, 14곳의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상 경기 모든 게임 중에서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토토 48회차인 만큼 소액으로 가능성 있는 짧은 짝대기에 도전하는 공격적인 마킹을 가져가 보았습니다. 자, 12,000원 복싱 라인으로 도전해보는 럭비 토토 48회차. 자, 비록 모든 구간에서 비적중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자만이 꿈꿀 수 있는 곳으로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가 지바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25라운드죠. 자, J리그2에서 3위와 7위라는 상위권 팀들 간의 매치업이지만 온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홈팀 요코하마의 순위는 시미즈와 바레나가사키보다 처져 있지만 공격과 수비의 유기적인 밸런스만큼은 리그 최고로 보여지고요. 득실마진 플러스 28이 이러한 부분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정명해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실마진 플러스 28은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팀이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24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 플러스 28이라면 그 속해 있는 리그에서만큼은 상당히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득실마진 플러스 28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강팀이라는 부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팩트이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자, 47회차에 새롭게 편성된 노르웨이의 엘리테세리언 팀들과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패턴이 어딘가에서 좀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JF 유나이티드가 원정을 오죠. 그리고 J리그 1부 리그 팀들과 견주어도 전술적인 경쟁력에서는 밀리지 않는 요코 FC가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팀, 양 팀에 관여한 선수들의 언급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두 팀이 가진 색깔이 정말로 뚜렷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도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쿠모리 아키토와 언두카 그리고 가브리엘의 스리빅이 수승하고 있는 요코하마의 리그 1위의 수비력. 자, 여기에 대응하는 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3순위에 올라있는 코모리를 앞세운 리그 2위의 공격력의 팀 지바. 자, 이 두 팀의 싸움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바는 공격력은 상당하지만 수비력이 좀 안섭이고요. 오히려 요코하마는 수비력이 너무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가려서 그렇지 공수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후반 라운드 들어서 24라운드니까 전반 라운드가 19라운드까지죠. 후반 라운드 들어서 지금 5경기가 진행이 됐고 이제 14라운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후반 라운드 5경기에서 2승 3패로 주춤한 기색이 역력한 지바는 어떻게 보면 화투창 거꾸로 들고 패돌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후반 라운드에서 4승 1무로 특정 팀에게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고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코하마는 선두 추월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바의 그 후반 라운드를 보면 이기고 지고 이기고 2승 3패 정도 전반 라운드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팀이 후반 라운드 들어가서 이렇게 주춤한 모습은 좀 패가 까발려진 느낌, 패가 들켜버린 느낌,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 벤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JF 유나이티드의 어떤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상대 벤치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지바의 그 막강한 화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등한 매치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요코하마의 승리 구간이 투자 대비 효율적인 구간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대상 경기는요, 센다이와 시미즈가 25라운드에서 1합을 기록하게 됩니다. 왼쪽 라인의 사가라 유노스케와 나카지마에게 파이널의 의존도가 치우쳐 있는 센다이보다는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그리고 에이바르에서 몸으로 익히고 눈으로 터득했던 공미 포지션의 정석 플레이를 시전하고 있는 이누이 다카시의 관록과 또 루카스 브라가와 카를리노스의 투 브라질리언의 측면 플레이, 그리고 파이널리스트 키다가와 코야의 중앙 포워드 라인. 자, 어느 부분 하나도 리스크를 꼬집어서 분석하기 힘들 만큼 퍼펙트한 투볼란치 포메이션을 선보이고 있는 시미즈가 당연히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자, 하지만 선두 시미즈가 원정에서는 꼴찌 가고시마와 똑같은 6번의 패배를 기록 중이라는 엄블란스한 부분이 분명한 리스크로 존재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승패로 갈라쳐보고 싶은 매치업이지만 시미즈의 센다이 원정 기준 2019 시즌 이후에 패배가 없는 시미즈이기 때문에 단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5년의 긴 세월 동안 천적 관계를 유지해올 만큼 천하무적의 시미즈가 아니라면 이번 점은 역배당 구간이 출몰할 것 같기도 하고, 또 13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7승 6패라는 이제 무승부 없이 어떤 그 시미즈의 퐁당퐁당 패턴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분석과 생각의 포커스를 정말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종착지가 모두 달라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구입한 지우개를 꺼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요, 꼴찌 군마가 어느새 16위까지 내려와 있는 고우를 홈으로 초대하는 25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군마는 비록 범접할 수 없는 승점과 그리고 각종 기록들의 콜라보로 꼴찌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군마가 꼴찌 자리를 비켜줄 때는 권리금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전 10경기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군마가 오히려 고후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고후는 5무 5패로 직전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가지도 못했지만 꼴찌 군마는 10경기에서 1승 3무 5패로 5경기밖에 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경기에서 5경기밖에 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꼴찌 팀의 퍼포먼스로는 상당히 폼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의 패배도 모두 1점 차, 그러니까 한 점 차의 아쉬운 패배들이었다는 부분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치와 삼선의 몫인 실점 부분도 꼴찌의 기록들이라고 하기에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군마가 실점했던 부분들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보면 꼴찌 팀이 뭐 정말 어이없이 미스매치라든지 실수로 인해서 실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상대팀이 상당히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군마의 경기력이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마가 그래도 계속해서 정말 꼴찌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득점입니다. 24라운드까지 치르는 동안 군마의 득점은 17득점, 그러니까 한 경기당 득점이 0.7점, 0.8점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한 경기에서 1점은 정말 힘든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직전 경기, 그러니까 23라운드에서는 에임의 원정을 떠나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둬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군마의 현 시점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마는 이 17득점이라는, 그러니까 24라운드 동안 17득점이라는 아우라에서 보듯이 이 파이널에 A 공식이 없다는 게 군마가 꼴찌 테이블에 무혈입승한 첫 번째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워드 라인에서 믿고 보는 파이널리스트가 없다는 게 또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3라운드 에이메 원정에서 의문의 그 4대 0 대승을 만들어내면서 팀 득점 부분의 전환점을 끌어낸 부분은 어쩌면 군마가 현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가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살아난 샤도료가 중심을 잡아주고, 타가자와 키타키와 그리고 가와카미 선수가 3선이죠. 가와카미로 이어지는 1, 2, 3선의 희망들이 불씨를 쏘아 올린다면 아직은 강등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는 군마로 보여집니다. 군마가 전체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경기를 보면 사또 선수가 또 지난 그 4대 0으로 이길 때 아마 두 골을 득점을 했을, 두 골이 맞나요? 아무튼 두 골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사또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또 어떤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1선의 뭐 타가자와 그리고 2선의 키다카와 3선의 가와카미로 이어지는 그 1, 2, 3선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 세 선수가 1, 2, 3선의 희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 타가자와 키다카와 가와카미로 이어지는 1, 2, 3선의 희망들이 세 선수가 동시에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군마가 또 한 계단, 두 계단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등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군마의 현 시점의 꿈이겠죠. 자, 이런 꿈이 군마가 이번 주말에 아주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어떤 경기력을 펼쳐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군마는 지금 홈 12경기에서 메이드 한 골이 12경기에서 5골, 경기당 0.5골도 되지 않는 홈 득점력, 전체적인 득점력도 아주 불성실하지만 홈에서 메이드하고 있는 골이 12경기에서 5골이라는 것은 0.3, 0.4 정도 되나요? 아무튼 이런 경기력으로 홈 승리를 기대한다는 건 좀 힘들겠지만 지난 24라운드 그리고 23라운드에서 보여준 군마의 경기력은 어떤 사고를 쳐도 뭐 이상하게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만큼은 감안하시고 경기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12경기에서 5골, 그것도 홈에서, 그죠? 참 대략난감합니다. 자, 홈구장에서 아직 일성도 올리지 못한 그런 조급한 마음이 주말 경기를 그르칠 수 있는 요소로 남아있는 매치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원정에서만큼은 초강자 고구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분은 군마의 긴장감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사례가 되고요. 반면에 고우는 홈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J3로 가는 3부 리그로 가는 강등팀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정 테이블만 나서면 J1, 그러니까 1부 리그 팀이 빙의를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왔었죠. 자, 하지만 직전 10경기에서 한 번의 승리도 단 한 번의 그 승리의 단맛을 보지 못하면서 16위까지 수직 하락 중인 고우라는 부분이 3번 경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자, 그래도 휴식기 전에 바렌 나가사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중앙 스트라이크 포지션에 우타카의 골이 터졌다는 부분은 3주간의 휴식기 동안 고우가 잘 나갈 때, 그 잘 나갈 때의 루틴을 되찾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뭐 이런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죠. 군마도 마찬가지겠죠. 끈끈했던 휴식기 전의 마지막 폼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소중한 시전 그 홈 첫 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그 휴식기 직전의 경기들은 상당히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마 같은 경우는 직전 두 경기를 1승 1무로 아주 성적보다 경기 내용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고후 같은 경우는 골이 상당히 터지지 않았는데 우타카 골이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였나요? 거기에서 우타카 골이 터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타카의 골이 터졌다는 부분들은 나머지 어떤 그 피니셔들에게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고후가 원정에서 지금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후가 당연하게 승리를 챙기는 구간, 그리고 군마가 이럴 때 또 홈 첫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구간, 두 구간 모두 좀 버리기 아까운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승부 구간을 뻥 띄워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소 좀 불안불안하지만 소액 배팅으로 또 무승부 구간은 또 한번 메꿔봐야죠. 아무튼 우타카 선수의 그 휴식기 동안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와 있는지는 몰라도 고후도 공격력이 아마 나쁘지 않은 그런 컨디션으로 보이고,
또 군마도 최근만큼은 공격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 2.5 기준 오바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일단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요. 최종 확정 구간 때까지 좀 더 많은 생각들을 아마 곁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경기는 오카야마와 야마가타가 다시 1합을 겨루게 되는 25라운드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치러졌던 1차전에서는 타가미 다이치의 자책골과 아키타료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오카야마가 다잡았던 승리를 무승부로 만들어주고 야마가 돌았던 경기였죠. 자, 오카야마는 중앙 스트라이커 루카오 선수가 빠지면서 공미자원인 이와부치 히로토가 원톱으로 나섰던 시쿠이 도치기와의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우라와의 남자였던 하야카와가 아니었다면 정말 망신살 뻗치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휴식기 전의 마지막 모습에서는 원정팀 야마가타 또한 추원안에서 이적 후의 첫 모습을 드러냈던 디사로에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디사로 선수가 야마가타의 적시 전력이 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저의 좁은 식견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경기는 라인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휴식기 동안 디사로를 이용하는 그 비전술을 야마가타가 마스터하지 못했다는 가정이면 중앙 스트라이크 포지션은 당연하게 다카하시 주냐, 그리고 좌우에는 사카모토, 이사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휴식기 전에 A 옵션 그리고 휴식기 이후에 A 옵션 뭐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카시, 사카모토, 이사카가 나서는 그 휴식기 이전의 라인업에 변화를 가져가는 칼을 대지는 못했을 걸로 현재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리그 4위의 높은 라인을 물고 있는 오카야마지만 시미즈, 나가사키, 요코하마의 빅3와 경쟁하기에는 뎁스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홈팀 오카야마고요. 길었던 휴식기였지만 양 팀이 혁신적으로 달라져 보고 싶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뎁스의 퀄리티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바, 그 오카야마의 다나카 선수 그리고 하야카와 선수 이 조합, 그리고 야마가타의 사카모토 선수, 이사카 선수의 조합, 양 팀의 방금 말씀드린 이 좌우 윙어 포지션에서 파이널 서든의 하프 스페이스를 어느 팀이 더 이타적으로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카야마의 뭐 이와부치가 히어로가 될지 아니면 야마가타의 다카시가 맨 오브 더 매치가 될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망이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승부가 갈리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계속해서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 5번 대상 경기는 야마구치와 오이타가 맞짱을 뜨게 되는 역시 25라운드 일정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모든 팀들이 25라운드로 치르게 됩니다. 자, 5번 경기는 조금 안이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이타는 이번 휴식기가 가장 쓰임새가 많았던 팀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보고요. 3년 전에 오이타가 1부 리그 때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공미의 노무라 나오키, 그리고 나가사와의 투톱 파트너 와타나베 아라타가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충전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볼란치 폼의 오이타이기 때문에 공미 부분에 노무라 나오키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고 또 오른쪽에 나카가와 히로토가 만약에 피지컬 회복 지수가 높다는 가정이면 세컨 서드부터 파이널 서드까지 하프 스페이스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가 됩니다. 원볼란치에 공미 2명을 내세우는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오이타이기 때문에 공미 포지션에 나오키 선수 그리고 히로토 선수가 만약에 체력이 만땅이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해보면 오이타로서는 원정 경기지만은 오히려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록 야마구치가 리그 5위라는 순위까지 올라가 있고 리그 도움 순위에서 세 번째 랭크 중인 왼쪽 마지노선의 신보카일리의 오버래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그래서 이 신보카일리의 오버래핑에 이어서 뭐 순식간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야마구치지만 나고야에서 임대 와서 한 경기를 치렀지만 최전방 사카이 노리요시의 적응은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카이 노리요시는 글쎄요, 이 선수의 그 직접 마지막 경기에 출전을 했죠. 이 선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고 아무튼 제 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마구치는 카와노와 노요리 선수, 그러니까 카와노가 왼쪽 측면이고 노요리가 오른쪽이거든. 좌우 측면에서만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야마구치의 사사이 포메이션의 장점인 공간을 장악하고 상대의 미스매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색한 지금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길었던 휴식기 후에 치르는 첫 경기라서 야마구치의 사사이 포메이션이 완성형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물론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야마구치가 휴식기 동안 이들이 자랑하는 사사이 포메이션이 정말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야마구치가 당연히 승리를 챙겨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겨울 인생의 역배 본능이 꿈틀거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 보름에서 3주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이 경기 이런 기간 동안 어떤 그 옵션의 변화 없이, 어떤 선수의 변화 없이 같은 포메이션을 아무리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런 걸 학습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사이 포메는 좀 어떤 이 포메이션이 지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이 짧은 기간에 다 소화를 했을까? 아니면 전반기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인 충전을 가져가면서 지친 전열을 복구한 오이타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6번 대상 경기는 에이메와 도쿠시마. 자, 에이메 도쿠시마 하면은 시청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무기력함,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미친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두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4-2-3-1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에이메, 그리고 3-4-1의 도쿠시마. 자, 공수라인의 유기적인 헬퍼와 안정적인 포메를 선택한 에이메와 3백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팀들이 사용할 때는 벌떼축구가 되기도 하지만 미들라인의 게임 메이커가 존재를 한다는 가정이면 때에 따라서는 전원 공격이 가능한 전술로 대응하는 도쿠시마. 자, 서로가 상대팀 전술의 전술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들의 전술의 이행 능력이 더 떨어져 보입니다. 이 4-2-3-1과 3-4-2-1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과연 에이메와 도쿠시마가 다 시즌에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많은 경기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에이메와 도쿠시마의 경기를 보면 이 포메이션 형태는 4-2-3-1과 3-4-2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4-2-3-1이 그 지향하는 어떤 그 퀄리티, 그리고 3-4-1이 가고자 하는 어떤 주된 공격적인 그리고 수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양 팀이 이 전술을 완전하게 이 전술 속에 묻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두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두 팀이 못할 때 경기를 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팀이 또 잘할 때는 아주 또 미친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입니다. 그럴 때 보면 4-2-3-1, 3-4-2-1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아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팀들 간의 경기를 보면 중구난방에 어지럽고 또 도떼기 시장판처럼 시끄러운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최다 실점 1, 2위 팀이 맞붙게 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최다 실점 1, 2위 팀이라는 건 휴식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안이 두 팀이 모두 수비 라인 쪽으로 어떤 수정할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수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 후에 맞붙는 최다 실점 1, 2위 팀의 맞대결인 만큼 자신들의 약점을 많이 보완하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새로운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좀 모험적인 부분보다 첫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좀 탐색하면서 언제 카운터 펀치를 날릴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에게도 루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듯이 이 축구를 이렇게 통제하고 지휘하는 감독들에게도 루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어떤 리스크라고 보여졌던 실점 부분, 그러니까 3선 부분, 그리고 2선과 3선에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치열하게 뭐 충돌하게 되고 경고와 퇴장이 난무하는 그런 경기는 아마 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현지 어즈메이커들이 정배당을 던져놓은 팀이 짧은 짝대기를 형성하고 있는 겨울 인생의 승무패 루틴과 정확히 부합되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양 팀 모두 시전 개막전에서의 체력과 정말 상응할 만큼의 정돈된 피지컬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전 중의 매치업보다 실책성 플레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 라운드처럼 사이좋게 악수하고 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죠. 구마모토와 도치기의 경기, 그리고 8번 경기, 가고시마와 후지에다 경기, 그리고 9번 경기인 이와키와 아키타 경기는 분석 영상의 업로드를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마킹 구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48회차 일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실 때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49회차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부 방송은 변방의 축구 리그지만 두드리면 열리는 엘리트 세리엔 5경기들의 핫한 소식들과 함께 내일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